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오늘은 토질맥 기초기술사 3교시의 문제 5번, 117회죠. 문제 5번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집안의 표충 처리를 위해 토목섬유를 이용하고자 한다. 토목섬유의 종류, 기능, 특징, 그리고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종류 따로 쓰고 기능 따로 특징 따로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문제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섬유에 대해서 수험자가 아는 만큼 종류와 그 기능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봐라 라는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제 예시 답안을 작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문제는 이렇지만은 전제 조건은 연약 집안의 표충 처리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개요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장 엑스트라를 요 전제 조건 이내에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토목섬유의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쓰시고 1. 개요 1번 연약 집안의 표충 처리는 인장제가 큰 보강제를 삽입하는 삽입 포서라는 공법과 그리고 배수 공법이라든지 혼합 공법 등이 있음. 그래서 표충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요 1번에다가 썼습니다. 자, 2번 토목섬유의 종류, 기능, 특징에 대해서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크게 필터의 기능, 그 다음에 분리의 기능, 그리고 배수의 기능, 그리고 차수의 기능, 그리고 보강의 기능 등이 있음. 그리고 특징으로는 인장 강도가 큰 특징이 있음.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반면 적용 시 문제점은 시공 시 파단이라든지 인발, 그리고 시공 완료 후에 열화 연상이라든지 기능 저하 문제 등이 있음.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전제 조건과 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전제 조건에 대한 엑스트라를 쓸 건데요. 표충 처리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연약 집안 표충 처리의 대표적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배포혼이라고 외웠는데요. 배수 및 건조공법 해서 이러한 공법이 있고 어떻다라는 거 쓰고, 그리고 2번 포설 및 혼합. 포설은 이제 토목섬유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네모치시고, 그 다음에 샌드 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우측에는 이제 앞으로 토목섬유에 대해서 앞으로 뒤에도 개요도 나오고 뭘 할 거니까 요 앞서 이제 배수 및 건조 공법에다가 PTM 공법을 쓰셨다고 하면은 PTM에 대한 요 개요도를 가볍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M 장비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저하돼서 그 건조점토 현상에 의해서 한다라고 개요도에서 살짝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에서 이렇게 분류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조금 심심하니까 요 토목섬유를 이용했을 때 지지력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몇 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섬유를 이용한 표충 처리 공법 시 트래픽 어빌리티의 보강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 계열도를 그리고 이게 인장력 T가 작용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보통 20도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샌드 매트고 이 부분은 프리로딩이다 라는 계열도 간단히 그리고 요 작용력에 대해서는 T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개 양측이다 해서 샌드 매트의 포설 두께 DF는 요 관련 공식을 아시는 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은. 자, 그래서 제가 뭐 싫어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뭐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시답을 한번 작성하면 좋을지 제가 작성을 해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섬유의 종류, 기능, 특징, 그리고 적용 시 문제점. 그래서 다 묶어 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오 텍스타일. 그래서 종류는 지오 텍스타일을 먼저 언급을 하고 뒤에 뭐 지오넷, 지오 멤브레인, 지오 그리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게 종류에 대한 답이죠. 자, 그래서 지오 텍스타일은 1번 필터 그리고 분리 기능 및 특징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이 뭐다 라는 걸 이제 조립토와 세립토 사이의 이동을 방지하는 뭐 기능, 하지만 뭐 물은 통과 이런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분리 기능 해서 이렇게 쓰시고, 아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요 부분이 특징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종류, 기능, 특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지오 텍스타일이 쓰이는 공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뭐 PVC 파이 100 그래서 뭐 요거는 1m 이런 식으로 쓰시고, 요 뒤에 이제 요 토목섬유가 들어가죠. 토목섬유가 요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데 토목섬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골재 또는 조립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류, 그리고 기능, 특징에 대해서 썼고, 문제점에 또 써야 되니까 2번 적용 시 문제점 해서 뭐 일반적인 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토목섬유의 이음부 문제라든지 섬유 자체의 열화 현상,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변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오 넷. 그래서 앞서 언급한 거와 앞서 지오 텍스타일과 유사한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배수 기능 및 특징 해서 쭉쭉쭉쭉 쓰시고, 그리고 뭐 적용시 문제점에 대해서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도 그리실 분께서는 또 여기다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다음 장에다 써볼까요? 자, 3번 지오 멤브레인 해서 아까 말했던 기능이라든지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쭉쭉쭉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오 그리드 해서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학 집안에서의 보강재로 이렇게 샌드매트의 하부 및 상부에 이렇게 보통 매설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샌드매트라고 이렇게 쓰시고, 요 부분에 섬유 그리고 요 높이 H는 한계 성토고 H 해서 H의 산정식도 이렇게 요 간략하게 이런
식과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쓸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겠습니다. 1번. 연약 집안의 표충 처리 시는 토목 섬유를 이용해서 성토체라든지 연약 집안의 분리, 배수, 그 다음에 균등 치마의 유도, 그리고 지지력 보강의 기능을 함. 이러한 토목섬유는 KS 규격에 맞는 역학적, 그리고 수리학적, 그리고 내구성 시험을 통과한 재료만 사용을 할 것. 3번. 시공 시 이음부 또는 장비 하중에 의한 파손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며, 시공 중과 시공 후는 정보화 계측을 통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 라고 쓰시고 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얼마 한 것도 없지만은 첫 번째 장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연약집안 표충 처리를 위해 토목 섬유를 이용하고자 한다. 토목 섬유의 종류, 기능, 특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인 연약집안 표충 처리에 대해서 개요 1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표충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배포, 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개요도를 살짝 그렸습니다. 그리고 토목섬유 보강 시 연약 집안의 지지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공학적인 냄새가 풍기도록 이렇게 첫 번째 장 엑스트라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자, 두 번째 장은 물어본 토목섬유의 종류, 기능, 특징,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도 이어서 본론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보강 토목섬유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머리를 하고, 그리고 KS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학적, 수리학적, 내구성 시험이 필요한데 요 KS 규격에 승인된 재료만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시공 시는 이음부 처리라든지 장비의 하중 또는 그런 거에 대한 파손에 유의해야 되며, 시공 중 후에는 정보화 계측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도록 함이라고 쓰면은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합격 점수 가까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되도록이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작성하는 게 저의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7회 3교시 문제 5번 예시 답안 마치겠습니다.